저는 처음에 아이 뭐 미친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업으로 한 달에 얼마 벌고 계신 거예요? 한 달에 월 200에서 많을 때는 500까지도 번 적이 있어요. 순수익으로 200에서 500까지 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 정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적을 때는 하루에 15분만 사용할 때도 있고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쓸 때도 있고요. 그 적게 쓸 때는 15분 쓰고 많이 쓸 때는 한두 시간만 하면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익이라는 게 200 들어올 때도 있고 500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한두 달 들어온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계속 받고 계신 거예요, 돈을? 네, 200 이상 유지된 거는 그래도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이상 월 200이 최소한으로 일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부업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다 해주실 건가요? 네, 이 자리에서 제가 가능한 많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직장인이 퇴근 후의 시간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화장품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퇴근 후랑 주말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화장품을 새롭게 만든 다음에 그 제품을 브랜딩해서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 회사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전혀 다른 업계의 직장인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이 화장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화장품에 도전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파는 게 이 개인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일단은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게 없고 내가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고 직접 물건 택배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품 제조 회사에 제조를 의뢰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그리고 물류 회사에 화장품을 보관하면서 택배 발송을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내 혼자서 이걸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화장품 만든다고 해봤자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만들어주는 거고 배송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물류회사에 의뢰하면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기획만 하고 판매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면서 뭐 블로그 쓰거나 이 정도는 하겠는데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다 이거 뭐 미친 얘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직장인이 그거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직장인으로서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화장품 창업을 6년째 이어오고 있으니까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업 할 거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렇게 다양한 부업들 중에서 왜 하필 화장품을 하신 거예요? 저도 직장인인데 화장품에 대한 걸 전혀 몰랐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점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예를 들면은 화장품 제조회사가 있어서 OEM, ODM을 맡기면은 제조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주고 3자 물류를 통해서 물류 창고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주문만 들어오면은 발주해서 처리만 해주면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화장품을 통해서 부업을 한다는 게 OEM 제조사에다가 화장품을 의뢰를 하고 그 만들어진 거를 물류회사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나는 그냥 그거 관리만 하면서 팔릴 때마다 이제 수익 얻는다 이 얘기인 거네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최소한으로 일하고 돈을 벌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듣는 분들은 가장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일반 사업자를 내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것을 등록을 하셔야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만 맞으신다면은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화장품이라는 걸 이제 팔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냐? 해도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건 저도 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사업자 등록을 낸 걸 걸리지만 않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회사에서 내가 사업자를 낸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내가 굳이 알리지 않는 이상 사업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운영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저도 지금 6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를 회사에서 냈는지 안 냈는지를 개인의 어떤 정보를 캐가지고 알아낼 방법은 없다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직장생활 하는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되는 거고 사업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지고 가는 거니까 양쪽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상관없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맨 처음에 이분들이 시작할 때 그 사업자 종목 있잖아요. 그 업종은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업종은 일단 소매업하고 업태는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소매업으로 하되 업태를 전자상거래로 하라. 네네, 주로 온라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신고까지 하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행정적인 준비는 그렇게 끝냈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맨 처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제가 이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와디즈를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이 와디즈에 등록된
된 화장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펀딩을 성공한 제품들을 보시면은 브랜딩이나 스토리텔링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내가 개인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을 한다면은 최소한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가야겠다. 그 정도를 준비하시면은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디즈라는 펀딩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화장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놓은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네, 많죠. 그러면 판매율이 높은 펀딩들을 한번 찾아본 다음에 그 펀딩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일단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팔리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구나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과세요, 이과세요? 저는 문과예요. 그 문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제조 성분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제조 성분 모르는 사람이 와디즈에서 스토리텔링 그거 읽어보고 이런 분야의 화장품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제조사에 연락해가지고 처음에 이거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문과생이라서 처음에 이 화장품 사업을 준비할 때 화장품 성분을 알려주는 그런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저도 그거를 다 읽고 나서 내 나름대로 성분 공부를 해서 제조사에 의뢰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제조사에 연락을 해보시면은 거기 있는 전문 연구원분들이 있거든요. 그 전문 연구원분들은 맨날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라서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느낌으로 이런 제형을 만들어 달라고만 하면은 그분들이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테스트만 해보면 되고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문 용어를 세세하게 몰라도 대략적으로 내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그것만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네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샘플 만드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야? 화장품 샘플 만드는 거 돈이 드나요? 중소규모 업체는 대부분 돈을 안 받고도 샘플 제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2만 원 정도 받는 곳도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웬만하면은 샘플 제조비도 받지 않은 곳에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샘플 만들어주는 그 제조사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연락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찾냐?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의 꿀팁인데 오픈마켓이나 여러 사이트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브랜드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판매 사이트를 들어가서 가장 밑에 내려다보면은 상품 상세 정보를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 판매업체를 무조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조업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제조업체를 확인하시고 제조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런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물어보시면은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을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 거 말고 개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혹은 뭐 중소기업들이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에서 인기 있는 것들을 클릭한 다음에 네네. 상품 페이지 아래에 보면 제조사들이 연락처가 있는데 거기다가 연락을 하면 된다. 네, 맞아요. 그럼 그 연락을 이메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화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전화를 하면은 대부분 다 친절하게 받아줍니다. 처음에 나는 개인으로 하는데 이런 데서 나를 과연 전화를 받아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전화하면은 잘 응대를 해주니까 전화하시고 내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한번 물어보시고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충분합니다. 제조해서 팔아야지 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굳이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사람의 전화를 개인이라고 안 받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성분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샘플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나온 샘플 가지고 그럼 그 와디즈에다가 런칭을 하는 건가요? 와디즈에서 런칭을 하려면은 그 스토리텔링을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샘플만 만든다고 해서 와디즈에 바로 그 제품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샘플에 대한 설명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최소한 디자인 시안, 준비가 잘 되시는 분들은 아예 용기에 디자인까지 입혀서 실물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와디즈에서 직접 보시면서 참고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와디즈라는 곳은 펀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미리 받은 돈 가지고 어떤 것들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와디즈에서 통과가 되면 그 와디즈에서 응모한 돈들 가지고 내가 화장품 샘플을 상품화 시킬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또 이럴 수 있거든요. 나는 화장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화장품들은 모른다. 그러면 후보자분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화장품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색조 화장품이나 마스크팩 이런 것들은 사실 최소로 생산해야 되는 수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접근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외하시고 기초 화장품 중에서도 앰플류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비싼 제품으로 인식되고 팔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품만 꼭 꼽아서 한다면은 앰플류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팩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 보이고 접근성이 쉬워 보이는데 오히려 마스크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요? 네, 마스크팩이 간단한 제품은 맞아요. 근데 최소로 생산해야 되는 수량이 한 10만 장 이상을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는 10만 장 이상을 생산하기에는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고농축으로 되어 있는 앰플류나 수분크림 이런 쪽을 추천한다고요? 네네, 맞아요. 이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조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성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성분들을 타겟하는 제품들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쓰여지는 성분들을 정리해서 요구를 하시면은 충분히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내가 이제 앰플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앰플 뒤에 성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성분표들이. 네, 맞아요. 그럼 그 성분표들에 있는 용어들을 적어가지고 이런 성분들을 넣되 이런 것들을 또 추가해 주세요라고 하면 친절하게 이제 알려준다고요? 네네. 연구원분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 가능한 항목들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을 정해가지고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샘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와디즈에다가 이제 펀딩할 상세 페이지까지 내가 어느 정도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디즈에다가 론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장성이 없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화장품이라고 했을 때는 이 펀딩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공부를 좀 정도 해서 사람들이 이런 화장품을 원할 거다라고 해서 이게 먹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펀딩이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펀딩이 완료되면은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용기랑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기 디자인이 완성되면은 그걸 다시 제조사에 넘긴 다음에 제조사에서 샘플을 충진을 시키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펀딩을 한 구매자들에게 제품을 발송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화장품을 제조해주는 그 제조업체랑 그 용기 만드는 업체 다른 업체인 거예요? 다른 업체예요. 전혀 다른 업체고 초보자분들은 제조업체랑 계약을 하면서 턴키로 제조랑 용기 진행까지도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문가분들은 원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새로운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용기 업체도 별도로 수배를 해서 다른 용기를 찾아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공이 좀 높아지면 용기 업체 별도, 제조업체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불편하니까 제조업체한테 내가 이거를 담을 용기가 필요한데 협력사가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괜찮은 거 추천받아가지고 턴키로 진행한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별도로 용기 업체에다가 또 따로 비용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제조업체에다가 그냥 비용 보내면 일괄적으로 제품이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게 일종의 제조사의 서비스인 개념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디자인도 진행을 해주는 제조사가 있어요. 근데 제조사 내에 있는 디자이너들의 경우는 실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디자이너는 별도로 고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받아서 그 디자인을 용기 업체에 전달해서 용기를 완성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용기 업체에서 디자인 만들라는 그 파일 규격을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있어야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수 있죠. 나는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디자이너 건당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섭외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을 구인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기 때문에 뭐 크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크몽 들어가가지고 디자인 뭐 치면 디자인 해주는 사람들 많이 섭외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화장품 디자인이라든지 패키지 디자인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별도로 디자인 의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설명하고 디자인 파일 받아가지고 용기 업체에다가 디자인 파일 넘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용기에다가 제조업체에 이제 액을 담아가지고 하나의 상품이 완성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상품이 완성된 거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 집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삼자 물류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삼자 물류는 말 그대로 다른 전문 배송 업체를 통해 가지고 창고 관리를 하고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삼자 물류 업체랑 계약을 한 다음에 그쪽 업체에다가 완성품을 보내서 창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막 화장품 쌓여있고 이럴 필요 없이 삼자 물류회사에 보내버리면 거기서 배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관리해준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건은 삼자 물류회사에다가 화장품이 들어가 있고 와디즈에서 펀딩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상품을 보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삼자 물류회사에 요청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와디즈에서 펀딩한 사람들의 배송 정보를 다 받게 되는데요. 그 배송 정보를 취합해서 발주서를 만들어서 삼자 물류 업체에다가 보내기만 하면은 배송 업체에서 다 배송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제품을 만져볼 필요도 없고 배송 업체에서 다 진행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품이 이제 5,000개 찍혔으면 와디즈 사람들 거 나갔잖아요. 나머지는 팔 때마다 내 마진으로 남는 건데 이랬을 때 그 루트를 어디다가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쿠팡 그 두 가지 유통 채널을 가장 추천을 드려요. 혼자서 만약에 브랜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채널을 동시에 관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규모가 있는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두 군데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스토어랑 쿠팡이 가장 많이 팔리니까 여기 두 군데에다가 만들라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느끼는 게 그러면 이제 나는 화장품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있거든요. 화장품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와디즈 펀딩을 진행하기 전부터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하고요. 내가 만든 제품은 결국에는 시중에 있는 다른 화장품과 비슷한 제품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시장에 없는 화장품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제품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경쟁하는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제품이랑 대비했을 때 내 제품의 가치가 더 높을지 아니면 낮을지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하신 상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또 그렇게 들으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원가가 이 정도인데 뭐 유통비 정도 고려하고 마케팅비 고려해서 가격 이 정도로 딱 책정하라고 했을 때, 수분 크림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수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원 내외 수준으로 잡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배송비는 2,500원에서 3,000원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 인건비는 한 30% 정도 잡는 것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최종 판매가를 정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원가가 2,000원이라고 했을 때 배송비 뭐 한 2,500원, 3,000원 했을 때 판매가가 이제 보통 어느 정도 되세요? 보통은 2만 원 내외 정도 하면은 적절하죠. 그 2만 원 내외 정도 했을 때 내 인건비 한 30% 정도 나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사실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도 비용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절합니다. 네이버 스토어랑 쿠팡에 내가 만든 화장품을 등록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방치한다고 해가지고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100원 마케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가를 100원으로 하고 판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쉽게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00원으로 설정을 한 이후에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오픈 카톡방 아니면 다른 뭐 커뮤니티 앱 같은 걸 활용하셔가지고 홍보 게시판에 홍보를 하셔도 100원이라는 가격은 소비자가 봤을 때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면은 브랜드 인지도가 없고 새로운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판매를 진행하시고, 그러면은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100원에 구매하게 되면은 사실 조금 판매자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악질 소비자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4점 이상의 평점을 주면서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후기가 쉽게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원 마케팅에 대해서 뭐 원가가 손해되고 배송비가 조금 손해되고 이렇게 고려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뭐 홍보랑 마케팅으로 이상한 거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 차라리 판매 가격을 확실하게 그냥 100원으로 처음에 책정한 다음에 손해를 보더라도 대신에 배송비는 이제 붙여놓는 거고, 맞아요. 한 사람당 하나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놓고, 네,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뭐 10개 사고 이런 거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만 써보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100원에 썼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 혹은 뭐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후기라도 하나 남겨주자 해가지고 이제 후기를 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 페이지에다가 후기가 좀 어느 정도 쌓이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후기는 최소 50개 이상은 쌓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 많은 경우에는 100개에서 150개 그 정도는 쌓아야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구매하는데 저항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후기만 써주는 뭐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굳이 내가 100원에 팔아야 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업체를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업체를 사용할 때 그 후기 한 건당 최소 비용이 5,000원 정도가 들어요. 작업 비용 5,000원에 내 원가랑 배송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면은 거의 배송 후기 한 건당 드는 비용이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이제 그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후기를 쌓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원에 팔고 배송비는 받고 그러면은 제품 제조 원가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제조 원가 뭐 2,000원 그 정도 손해? 그 정도 손해보고 후기 쌓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후기를 작업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보다 100원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실제 써보는 사람한테 뿌리는 게 훨씬 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기가 한 50개 이상 쌓이게 되면 다시 가격을 원상으로 100원짜리를 다시 2만원 가격대로 올려도 후기가 많이 쌓여있고, 또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또 블로그에 남기거나 카페에 남긴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네, 물론이죠. 그런 게 쌓여있다 보니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진다. 네, 맞아요. 그리고 검색 노출에도 좀 더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토어에 하나 들어갔는데 상품이 딱 달랑 하나 있어. 그러면 이 브랜드 뭐야? 이거 뭐 약간 어설프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제품을 일단 한 가지를 등록을 하는데 그 외에도 조금 이제 부수적인 물건들, 예를 들면 화장솜이라든지 다른 부속품들을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같은 제품이라도 뭐 한 개 제품 아니면 2개 1+1 제품을 따로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너무 비어있는 모습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화장품은 내가 만든 건데 화장품 말고 위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화장솜이나 마스크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내 스토어에다가 등록만 해놓고, 어차피 그걸 팔 건 아니지만 딱 스토어 들어왔을 때 너무 비어있으면 뭔가 좀 허접해 보이니까 화장품만 이렇게 달랑 있는 것보다는 모양을 좀 갖춰가지고 해놓으면 후기 많이 쌓여있고 이러니까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또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 그 대기업에 있는 화장품들이 많은데 굳이 내가 개인이 만든 이름 없는 브랜드를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럴 수 있는데, 대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이 아무래도 훨씬 잘 팔리고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요즘에 개인 브랜드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조금 더 사실 성분적인 면이나 디자인 면에서도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비자들도 이제 점점 똑똑해져가지고 화장품도 많이
많이 알아보고 검색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특히나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더 찾아가면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있습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광고 모델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원가 자체를 조금 더 이제 성분 좋은 걸로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유해 성분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원가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나요? 가격은 조금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높아진 가격만큼 여러 가지 마케팅적으로 내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해 성분 없게 해가지고 원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유해 성분 없는 화장품을 만드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세 페이지에다가 나중에 적을 때도 유해 성분 없다라는 게 또 굉장히 어필이 되는 거고. 네, 맞아요. 만약에 이제 이거 보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앰플을 하나 런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팔렸어요.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엉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 3G로 해가지고 다른 화장품들 런칭을 해도 될까요? 그쵸. 하나만 잘 팔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라인 제품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만 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뭐 온 노력을 다 쏟아 부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진입할 때 와디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뚫을 때가 힘들지 한번 진입하고 나면 진입 장벽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해볼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3차 이제 화장품들 파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야망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몇 종류를 지금 이제 출시를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수분크림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괜찮게 성과를 거두고부터는 이어서 클렌징 폼, 토너, 클렌징 워터, 그리고 천연 비누 뭐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제품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그 6개의 제품이 다 성공한 거예요? 가장 성공한 제품도 있고 다른 것들도 평균적으로 다 함께 잘 팔리고 있죠. 대부분 구매자들이 한 번 구매하신 분들이 브랜드 컨셉이나 성분 같은 것들을 믿으시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도 그냥 똑같이 함께 구매하시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6개의 그 제품이 같은 브랜드인 거예요? 모두 같은 브랜드로 하고 있고요. 새로운 브랜드로 시작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같은 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좋죠. 그럼 해보니까 6개 중에서 첫 번째 거 뚫을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첫 번째 거 뚫리고 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거는 수월하게 그냥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워낙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맨 처음 준비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해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반복 작업이거든요. 샘플 내고 샘플 테스트 해보고 제형 만들고 용기 디자인 해가지고 출시하고 항상 똑같은 작업을 루틴하게 하다 보니까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 계속 방문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원격으로도 된다는 거잖아요. 샘플 받아보고 하는 것들은 다 이메일로 요청해서 받아보면 되고요. 실제로 용기 생산 공장 그쪽은 한번 방문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방문해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까 용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산 공장 가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외의 공정은 충분히 내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퇴근이나 주말 시간 이용해서 이메일 쓰고 해가지고 원격으로 다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이름 없는 어떤 이제 화장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살려는 수요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대기업들의 제품이 많이 팔리고 매출이 높은 건 사실인데 요즘에는 소규모 생산을 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디즈나 아이디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이디어적인 제품들 또는 이런 감성적인 제품들 그런 디자인이 좋은 제품들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이런 질문을 또 올 수가 있어요. 난 돈이 없다. 나는 이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떤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정말 돈이 없고 부족한데 근데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기획안이 있다. 그러시면은 와디즈에다가 좋은 스토리텔링을 잘 기획해서 준비해 놓으시면은 돈 없이도 사람들이 펀딩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그 아이디어가 돈이 되다 보니까 그냥 굳이 내가 이제 돈이 없더라도 와디즈라는 펀딩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돈을 이제 내 돈 쓰는 게 아니라 그 상품 구매하는 사람들이 미리 모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집된 그 금액 가지고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와디즈에다가 이제 내가 화장품 새로 이제 아이디어 내서 그렇게 남기는 거 그걸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제 준비해서 그거 할 수 있냐. 가장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은 일단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화장품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은 각 카테고리별로 판매량이 높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면서 어떤 이유로 이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 외에도 화해라는 그 화장품 성분 분석하는 유명한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카테고리별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카테고리 순위는 네이버 스토어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화해에서도 제품을 보시면은 훨씬 더 편리한 부분은 성분 같은 것들이 이제 안전한 건지 이런 것도 바로 눈에 보이니까 화해 앱을 통해서도 우수한 제품들, 인기 많은 제품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있고 어떤 성분이 요즘 트렌드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디즈에 있는 스토리텔링까지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화장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나서 와디즈에다가 런칭을 하고 와디즈에서 이제 펀딩이 성공하면 이제 내가 그 돈 가지고 이제 화장품 출시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펀딩 단계에서 실패해버리면 내가 뭐 크게 손해보는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시간과 노력은 조금 손해보는 거지만 사실 이제 그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다음에 만약에 또 준비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손해본다고 볼 수 없죠. 화장품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인 다니는데 퇴근 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품 6개 출시하고 잘 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최소 시간 써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또 너무 판타지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성공하기 전에 그 화장품 처음에 하려다가 실패했던 그 사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6년째 화장품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약 한 7, 8개월 정도는 재고 소진도 못하고 제대로 된 판매를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없어가지고 혼자서 뭐 주먹구구식으로 마케팅도 해보고 부딪히고 사기도 당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시장을 보는 안목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부분이 모자랐구나,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면 괜찮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준비했던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좀 판매량도 매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이제 재미를 보게 되니까 빨리 다른 제품, 다음 제품도 만들어서 출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이 분야가 생소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실패하고 나면 접잖아요. 네, 그렇죠. 두 번째부터는 연달아서 6개를 성공시킨 그 도전 계기가 뭐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이제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한번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노력해서 개선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최종 도전을 계속 이어갔죠. 그러니까 한번 실패해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만 개선하면 이거는 팔린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맞아요. 이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분에 대해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 사용의 불편함이나 이런 사용할 때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만 연구원들한테 제출을 하면은 그걸 반영한 제품을 연구원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막 일일이 성분을 어떻게 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는 내가 화장품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느꼈던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것들 위주로 고민해가지고 연구원한테 뭐 이런 제품이 가능할까요?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제품이 탄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무슨 백과사전처럼 이제 성분 분석해가지고 내가 연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화장품을 쓰는 소비자인 거고, 쓰다가 이런 거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조사에 연락해가지고 제가 이거 화장품 쓰다 보니까 이런 게 불편한데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연구해가지고 샘플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시했더니 나만 느끼는 문제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니즈를 자극했고 이게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기존에 어차피 화장품 제품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제품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브랜드 제품만의 어떤 특별한 차별점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나 마케팅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 아이디어를 제품에 현실화시키고 적용하면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화장품 이제 이름들이 다 고급스럽고 뭔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럼 화장품 이름은 어떻게 짓냐 했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브랜드 이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런 브랜드 네이밍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괜히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들한테 돈을 조금 주더라도 맡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것도 뭐 크몽에다가 검색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네, 크몽에 검색해보시면은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그런 화장품의 컨셉,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브랜드 전문가랑 협의를 해보시면서 어떤 브랜드 네이밍을 할지 한번 정해보시는 게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이름을 혼자서 그리고 뭐 주변 지인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똑같거든요. 내 생각은 정말 다 맞는 것 같고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고, 근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브랜드 전문가한테 맡기기 싫으면은 뭐 주변 지인이더라도 한 명이 아니라 한 5명, 10명 정도는 물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의 제품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기초 화장품의 어떤 종류만 증가시켜 가면서 반복되는 루틴으로 계속 이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성분적인 면에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나가 성공하게 되면은 같은 컨셉을 가지고 그 다음 제품을 만드시기만 하면 돼요. 연구원한테 다시 한번 의뢰해서 내가 이전에 했던 성분 컨셉을 바탕으로 클렌징 폼이나 스킨 토너를 만들어 달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컨셉을 유지하는 데에는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에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돈 번다 했을 때 아이 뭐 미친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이 화장품 부업을 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 화장품 사업이 약간 이제 고수익, 고마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사업은 주로 마케팅 싸움이 크거든요. 마케팅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고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자금을 좀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적당한 판매량만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처음에 단순히 이게 잘 될 거라는 판단에 들어왔다가 시간이나 뭐 돈을 많이 날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충분한 고민과 그리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 부업에 도전 한번 해보려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장품 사업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뭐 수백 수천 개 업체가 생겨나고 또 수백 수천 개 업체가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계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만 들으면은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도 힘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정말 잘 준비만 되면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만 한다면은 그 이후에 유지하고 운영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처음에 조금 내가 이 분야에 관심만 있고 열정이 있다면은 누구나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먼 길 오셔가지고 유익한 이야기 풀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가지고 구독자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